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영상을 보고 난 이후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괜히 신경 쓰이고 죄책감이 듭니다. 사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신경물질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비춰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한 달간 도파민 단식, 도파민 디톡스, 어려운 일을 먼저 해라, 찬물 샤워, 운동, 공부 등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왜 이를 실천해도 유튜브, 술, 야동, 담배가 계속 생각나는 걸까요? 작심삼일이 되었거나 아직 변화가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도파민 조절 방법을 7단계로 아주 잘게 쪼개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신사임당, 주원규, 차청이 강추한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에 나오는 뇌과학적인 전문 내용과 제 생각과 경험을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단계를 알아보기 전 아주 간단하게 도파민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스킵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마침 탕후루 가게가 옆에 보입니다. 그 가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됐다 싶어 탕후루를 먹기로 결심합니다. 아직 먹기도 전이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미 당신의 뇌에선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탕후루 가게에 들어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잘 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탕후루 가게를 지나갑니다. 먹을 생각도 없었고 의식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탕후루로 예시를 들었지만 할맥, 하남돼지, 올리브영, 롯백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하는 유튜브, 쇼핑 모두 포함되겠죠? 즉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도파민은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과학적인 7단계를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1단계는 작지만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해볼게요. 과연 도파민이 분비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10년 후의 꿈과 같은 너무 장래의 원대한 꿈은 도파민 분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일 동안 연속으로 운동하기, 5일 동안 일기 쓰기, 평일 5일 동안 출근길에 독서하기 같은 걸 말이죠. 2단계. 목표를 이뤄낸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신경학적으로도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의식적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2023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직을 하고 유튜브를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30% 올라간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명과 프로필 사진, 조회수가 1만 회 이상 올라가는 모습, 구독자가 500명 되는 순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에 따라 도파민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할 확률도 달라질 것입니다.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를 자주 확인하려면 무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벽에 걸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서 거기에 항상 목표를 적어두곤 합니다.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화장실 거울 앞에 붙여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켈리처 회장님과 김승호 회장님 등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적은 종이를 매일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표를 보며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도파민도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분비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휘발유처럼 중간중간 보충해줘야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주 들여다보며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4단계. 세상 즐겁게 실행한다. 골프의 대가 타이거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골프에서 우승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엔조이. 즐기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베이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즐겁게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뛴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즐기며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옵니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무조건 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식탁에 도너츠가 여러 개 있는데 시험 삼아 한 개를 집어먹었더니 맛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뇌는 쾌감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 먹은 도너츠가 맛있었다면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또 다른 도너츠를 먹으려고 하겠죠? 심지어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는 뇌가 또 한 번 쾌감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떨결에 본 한 개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뇌는 쾌감 자극을 받고 딱히 보고 싶지 않아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반대로 첫 번째 도너츠가 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도너츠에 손을 뻗지 않을 것입니다. 뇌는 불쾌한 자극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를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내일도 운동해야지? 라는 기분이 저절로 들기 마련입니다. 도파민이 나오면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습득하며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학습 효과가 향상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상당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즐기며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든 좋아서 하면 잘하게 된다는 속담은 어쩌면 도파민을 겨냥한 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하는 거 너무 괴로워, 건강식 먹는 거 너무 괴로워, 독서하는 거 너무 괴로워 라고 생각하면 뇌는 불쾌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면 의욕이 전혀 솟아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5단계. 보상을 준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구간이거든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했을 때 뒤풀이로 맥주를 뿌리며 요란하게 우승을 축하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축하 방식이 강력한 동기부여에 일조합니다. 뇌는 우승한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뒤풀이에서 하는 축하 파티에서 또 한 번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동료들과 내년의 우승을 목표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뇌는 내년의 우승을 또 계획했기 때문에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자신과 약속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등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합니다. 뒤풀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하세요. 오래되고 힘든 노력이 더해질수록 전부터 갖고 싶었던 값비싼 물건이나 여행 등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등 최고의 승리를 이끌고 난 이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현재 상태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는 멈춥니다. 더 심각한 건 현상 유지가 되지 않고 기록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죠. 좋은 성과와 결과를 냈더라도 그 다음 목표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조금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도파민 강화 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입니다. 뇌는 욕심쟁이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항상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이를 탕후루, 술, 유튜브 등에 사용하지 말고 건강한 목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단계. 1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욕심쟁이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자주 확인하고 즐겁게 실행하며 목표를 이뤘을 때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게 큰 보상을 주세요. 또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파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